실수로 80대 노인이 버스 안에 갇힌 채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흘 연휴 마지막 날 전주영화제가 특수를 누렸습니다. 기존 영화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특유의 다양함에 대한 평가도 좋았습니다. 전북 지역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이 남해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대신 타 지역 업체들이 부품 공급 등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의 실수로 차량 안에 갇혀 숨진 80대 노인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병원 측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 지난 4일 오후 2시쯤 지난해 한 요양원에서 옮겨온 89살 최모 할머니가 병원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탑승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할머니를 두고 내린 것인데 거동이 불편했던 최 할머니는 하루 동안 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최 할머니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곧 숨졌습니다. 인지능력이 있으셨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아프셨을 테니까 더 안타까운 면이 있죠. 경찰은 당초 예정이 없던 최 할머니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긴 했지만 갑작스레 목숨을 잃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의성이 있건 없거니 과실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부검도 해보고.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병원 측이 애초 사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숨기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직후 병원 측이 가족들에게 연락해 할머니가 1층에서 떨어져 응급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 간호사는 1층에서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상황 140명 모두가 공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 측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물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흘 연휴 마지막 날 올해로 성인이 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기존 영화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전주영화제 특유의 다양함에 대한 평가도 좋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전국에서 몰려든 영화 마니아들로 전주국제영화제 대부분의 상영관에선 매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비경쟁 영화제로 출발한 지 20년,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순수함을 지켜온 독립영화, 대한영화는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실험적인 영화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첫 영화제인데 설레고 좋습니다. 메인 행사장인 전주 라운지에선 스타워즈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전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광객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스탬프도 찍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이런 행사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 공간은 관객들에게 큰 불편이었고 구도심과 한옥마을 일대에 높아진 숙박비로 학생 관객들은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4박 5일 정도 있었는데 근처는 조금 비싸가지고 좀 멀리 잡은 게 아침에 예매하러 오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절반을 지난 전주영화제는 앞으로 닷새간 53개국 275편의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폐막작인 기나티브 감독의 스키는 폭력적인 삶에 찌들어 있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새로운 사랑을 알아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서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폐막식은 오는 11일 토요일 배우 소희연, 임교진 부부의 사회로 영화제의 상징 전주돔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내 축제장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익산 서동축제와 부안 마실축제, 남원 춘향제 등 이달 열리는 도내 축제와 체육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에는 즉석 사진 찍기와 팔씨름 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 대회에는 16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합니다.
전라북도가 서해상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내에 관련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영세하거나 파산한 상황이어서 자칫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하고 부가가치는 다른 지역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올 연말 고창 앞바다에 설치가 완료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비 4천억여 원이 투입돼 6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 20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의 황금어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도내 업체의 참여는 미미하고 창원이나 여수, 포항에서 주요 자재가 반입됩니다. 지금 낫셀 같은 경우는 창원 공장, 타워는 포항에서 가져옵니다. 블레이드는 군산에서 가져오고요. 발전기, 그다음에 그 변압기 이런 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오고. 현재 도내에는 관련 업체 11곳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하거나 법정 관리, 폐업한 업체가 상당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년 전 풍력 사업을 철수하면서 함께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이드를 제작하던 유망기업 KM이나 JY중공업도 파산해 도내에는 이렇다 할 업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하부 구조물이나 케이싱 같은 그런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기술력 있는 풍력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풍력 발전은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이 있는 경남이 주도하는 상황.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서남해 풍력 발전 2.5기가와트와 군산 말도 1기가와트도 외지 업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 등 해외 업체까지 눈독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This is very good business. We have much to share, much to learn, and much to do together in partnership. 전북의 어족 자원과 맞바꾸게 될 해상 풍력이 과연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탄소 관련 산업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산업 체질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부가 추진한 탄소 융복합 소재 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과 ICT 융합형 스마트 수송기기 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선정돼 1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들 사업은 탄소 생산 기술 고도화와 수소기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가 시범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부터 남원의 지리산 휴게소 등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바일 직불 결제인 제로페이를 개시하고 향후 전국 195개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전혀 없고 그 이상은 최대 0.5%만 부담하면 되는데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를 점령한 얌체 차량들을 없애겠다며 지난달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간편한 신고로 불법 주정 차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행정당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구청 교통민원실에 불법 주정차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트럭이 주정차하고 있으니 그 트럭을 단속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안전신문고 간편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민원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당일 직원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90여 건. 상황에 따라 현장 확인도 필수입니다. 기본이 1m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가 되니까. 주민신고제는 원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불법 주정차 판독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르는 겁니다. 시행 2주 동안 도내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032건. 인구 1만 명당 신고 건수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 수요도 늘어난 건데 각 구청 담당 인력이라야 한두 명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주차 공간에서 비롯된 사안을 시민들끼리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 역시 올바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고가 간편해진 게 큰 장점이긴 한데 운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준주시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걷는 과정에 시민 저항이 덜한 점은 주민 신고제의 장점이지만 이마저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만약에 단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시민들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잠깐 욕하고 그냥 이렇게 끊으시고 그러시고. 주민 신고제가 분명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부족한 교통 여건을 시민 신고로 대체하는 방식이 옳은 건지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 발표로 도내 총선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까지 당무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